안녕하세요. 살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의 가정지킴이 쌤, 가지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좀 무겁습니다. 외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외도라는 말이 말하기가 좀 무겁습니다. 그래도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상담에 한 10건 중에 6, 7건이 외도에 관한 상담이에요. 웬만한 일들은 여러분들이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또 싸우기도 하다가 합의를 보기도 하고, 성장해 가기도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이 외도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힘든 부분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양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런 자녀 양육에 대한 거, 출산과 또 임신과 출산에 대한 문제, 이런 어떤 대인관계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결혼 생활에 있어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싸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되는데, 그게 또 심각하면 물론 이혼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들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냥 웬만하면 싸우긴 싸워도 그냥 넘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누구의 입에서건 일단 이혼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외도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외도다 그러면 결혼이라고 하는 그 판을 흔드는 이러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 부부 상담, 부부 문제에 있어서 최고 난이도의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주로 외도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많이 일어나는가라고 보면 바로 자주 만나는 주변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처음부터 외도를 해야겠다라고 작정하는 경우는 사실은 드물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는 그 외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보다는 자주 친밀하게 보고 만나고, 또 때때로는 어떤 고민이나 이런 이야기들을 슬쩍슬쩍 나누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부부간에 소원해지는 그런 사이가 되었을 때에 서로 그런 이야기들을 주고받다가 감정이 통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게 돼서 그런 외도라는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 생각에 사실은 상담을 이제 한참 하고 또 살 만큼 또 어느 정도 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외도를 해서 딴 사람을 만난다고 해서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그래서 다른 여자,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까라고 생각해 볼 때, 결과로는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사실은 현명한 것이지, 사람을 바꿔서 이렇게 외도를 하고 있다라고 할 때에 부부 사이가 지금 안 좋은 상태니까 그런 상황까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그때 좋다라고 상대가 참 이 사람이랑 진작 만났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정말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그 사람하고는 결혼 생활을 안 한 거잖아요. 연애만 했던 그런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 뭐가 좋은지, 실제로 같이 살면 뭐가 나쁜지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는 것이죠. 지금 결혼한 그 사람하고도 그런 좋은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결혼을 했는데, 지금 이제 문제가 있으니 그걸 좀 해결을 하고 나가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싸우다가 이제 다른 사람을 만나면 해결될 것 같아서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 그 사람하고 예를 들어서 본래 부인하고 이혼을 하고, 또 본래 남편하고 이혼을 하고 다른 사람이랑 재혼을 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연애할 때와 다르게 또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해결을 못하게 되면 사실은 사람을 바꿔도 소용이 없더라라고 하는 것이 제 결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문제가 어떤 것인지 알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미 만약에 외도라고 하는 그 문제가 일어났다라고 할 때에 이 유책 배우자의 심리와 그 다음에
그 외도를 한 사람의 상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떨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에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예를 들어서 바람을 핀 사람, 외도를 한 사람, 유책 배우자, 이 사람은요, 실제적으로 이제 들켰을 경우에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편하고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이혼을 할 것 같으면 하는데 그럴 마음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외도를 했다 이러는 경우에는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사과를 하고 빨리 원점으로 돌아가서 정상적인 서로 부부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안하다라고 했을 때 자기는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정상적인 상태로 얼른 올라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빨리 일상으로 복귀가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주 강합니다. 본인의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상대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 건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안다고 하지만 일부만 알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처를 받은 배우자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거를 알게 되는 순간부터 예를 들어서 의처증이다, 의부증이다 라고 하는 의심병이 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 남편이 이 아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일단 본질적인 부분에 부딪히게 돼서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복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 그 시간, 또 남편의 그 변함없이 정말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것과 더불어서 변화된 어떤 행동들이 일관적으로 되어질 때까지, 그래서 믿음이, 신뢰가 생길 때까지 그 병은 치유되기가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심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남편에 대한, 아내에 대한 신뢰관계가 깨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는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래. 그러면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다 없어지고 원상태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상대에게 빨리빨리라고 하면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외도를 한 사람의 배우자, 만약에 남편이 했다면 아내가 했다면 남편인 경우에 오래도록 그 마음의 상처로 시달리고 있는데, 그런데 그 상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행동들,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의심이 되는 어떤 정황이 있는 일들을 했을 때마다 그때가 생각이 나서 그것이 연장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불편해하고 힘들어하고, 또 밤새도록 머릿속으로 이럴 것이야, 저럴 것이야, 저랬어, 이랬어 라고 하면서 또 소설을 쓰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예를 들어서 핸드폰에서 어떤 문자나 사진을 봤다든지 동영상을 봤다든지, 내지는 아니면 컴퓨터에서 그러한 것들을 봤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을 한 번 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보고 또 보고, 그래서 머릿속에다가 아예 집어넣고 그것 때문에 더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유책 배우자는 그 고통에 대해서 정말로 공감해주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보다, 왜 또 내가 지난번에 안 그런다고 했는데 지알이야 라고 하면서 같이 싸우게 되어지고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 분노가 쌓여져서 다툼의 빈도수가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둘 다 이제 너무 고통스러운 상태가 계속되죠. 안 한다고 했는데 왜 자꾸 의심을 하느냐, 왜 자꾸 고통을 주느냐 라고 하면서 나중에는 그 유책 배우자가 고통스럽다, 나 이렇게는 다시는 못 산다 그러면서 이제 이혼을 요구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외도라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심각하고 힘든데요. 또 하나, 요 상황 하나만 보면 그렇잖아요. 만약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녀들이 알게 됐을 때 자녀들의 고통도 상당히 심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거기까지 상담 오시는 분들이 미처 생각을 못 하시는데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아빠가 외도를 했다, 아니면 엄마가 외도를 했다, 그래서 별거를 하거나 이혼을 했을 경우에 자녀들이 그 엄마나 아빠를
안 본다는 사실을 잊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엄마나 아빠가 고통을 당했고 또 본인들도 굉장한 고통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독립된 가정을 이루고 산다고 할 때에 보고 싶지 않다. 그래서 외도한 그 부모를 찾아가지 않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미처 생각하지 않고 빨리 아내가 남편이 빨리 원점으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그것만 가지고 와서 상담소에 와서 그것만 가지고 끊임없이 얘기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만큼 외도라고 하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와서 하는 이야기가 상대가 이러이러해서 내가 바람을 피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상대가 이러이러해서 바람을 피웠다라고 한다면 상대도 그 정도로 힘들 수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꼭 다른 문제들도 있을 수 있는데 꼭 외도라고 하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느냐. 차라리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이혼을 하는 게 나은 거지. 상대를 놔둔 상태에서 외도를 하고 상대 탓을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상대가 만약에 외도를 했을 경우에 본인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라고 물었을 때에 펄떡 뛰는 경우들을 의외로 많이 봤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단순히 내 생각이 옳아라고 말하는 것보다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 되었다고 한다면 역지사지로 한번 상대는 어떨 것인가, 내가 이렇게 괴로우면 상대는 어떻게 괴로울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그걸 넘어갈 수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괴로워, 상대는 얼마나 괴로운지 난 잘 모르겠어, 내가 이 괴로움을 이걸로 풀어야 되겠어 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 있는 것이지 실제로 그게 배우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그 유책 배우자 입장에서 외도를 한 사람 입장에서 이게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것이 사실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빨리라고 하는 것이 상대는 지옥에서 헤매고 있는데 빨리 끝내라고 한다는 것이 이게 가능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책 배우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시간이 걸리는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처가 보통 상처가 아니구나, 상대가 이거에 대해서 밤낮 없이 생각하느라고 얼마나 괴로울까, 고통스러울까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이 부분을 넘어갈 수 있는데, 내 미안해, 다시는 안 그렇게 그랬는데 원점으로 빨리 돌아오지 않는다고 상대의 어떠한 그러한 말이나 행동이나 눈빛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트집을 잡고 싸우기 시작을 한다고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담을 오신 분들의 경험으로 볼 것 같으면 이 외도를 한 배우자가 있다고 하면 아내들은 우울에 시달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너무 심각해서 서로 잘해보자고 약속을 하고 잘해보려고 노력을 해도 그렇게 본인 의지대로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경우에는 신경정신과의 도움을 받아서 좀 진정을 시킨 상태에서 노력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이게 심각해지면 나중에는 뭐 우리 아내가 미쳤어요, 우리 남편이 미쳤어요 막 이러면서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이거는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잠이 안 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어떤 때는 무기력해지고 어떤 때는 자살 시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그럴 때에 분명히 상담도 하시지만 그러나 신경정신과에 가셔서 약의 도움을 받으시면서 이 고비를 잘 넘기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거 보통 문제 아니에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볍게 보지 마시고 미안해, 다음부터는 절대로 안 그럴게, 잘해볼게, 이걸로 끝,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인식하시고 또 접근을 하셔야 가능하고, 그 상대는 사랑에 대한 배신 또 사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그것이 느껴지기 전까지는 그 문제가 회복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 끊임없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또 그 부분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럼 둘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해결을 하겠다라기보다는 분명히 상담소나 또 신경정신과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